안녕하세요. 송호중학교 2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과학 시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과학 첫 시간으로서요. 여러분과 함께 이번 단원에 무엇을 배우게 될지 차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를 넘겨서 여기 이렇게 차례가 나옵니다. 이번 단원은 큰 1단원 물질의 구성이고요. 1. 물질의 기본 성분, 물질의 구성 입자, 전하를 띠는 입자, 이 순서대로 배우게 될 거고요. 오늘 시간에는요, 01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교과서는 12쪽을 펴주시면 됩니다. 자, 12쪽 준비되어 있고요. 학습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학습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옆에 메모를 할 수 있는 공책이나 메모지가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핵심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질문은 오늘의 학습 목표와 동일합니다.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 무엇일까? 여러분이 이 수업을 마치고 나면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물질은 과연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궁금했어요. 이에 대해 많은 과학자들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몇 분의 과학자를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은요, 아리스토텔레스 할아버지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옆에 메모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들어본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참고로 이 아리스토텔레스 할아버지는 기원전 384년에 태어났대요. 기원전 384년이라고 하는 건요, 예수가 태어나기 384년 전이란 뜻이에요. 아주 오래되었죠. 이 당시 아리스토텔레스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물질은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들이 뭐냐? 물, 불, 공기, 흙으로 구성되어 있대요. 그리고 이것들은 각각의 성질이 있는데 온도와 습도에 따라서 구분해 볼 수 있다고 해요. 가령 물은 차갑고 습한 성질이 있고요. 불은 따뜻하고 건조한 성질이 있대요. 반면 공기는 따뜻하고 습하고 흙은 차갑고 건조하다. 이러한 성질이 있는데 이 각각의 특징을 가진 물질들이 각각 상호작용을 하면 다른 물질로 변할 수 있더라. 그래서 이 세상의 물질을 구성할 수 있더라 라고 봤어요. 과연 그럴까요? 시간이 흘러 서양의 중세시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시대는요, 우리나라로 치면 통일신라시대나 고려시대, 이 시기를 의미해요. 이때는 연금술사들이 많았는데요. 연금술사의 뜻을 한번 보면요. 연이라고 하는 거는 쇠에다가 불을 가해서 무엇을 만드냐면 금을 만드는 마술사래요. 이들은 물질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수은, 황, 소금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적당한 조건에 반응을 시키면 우리가 새로운 물질도 만들 수 있다. 어떤 물질? 금도 만들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과연 그럴까요? 시간이 더 흘러 자, 이분은 과학자 보일입니다. 자, 보일은요, 1600년대 과학자인데요. 보일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 바로 원소다. 이 원소라는 개념을 처음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원소는요, 기본이 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다른 물질로 분해가 안 된다라고 봤어요. 자, 시간이 더 흘러서요. 라부아지에 과학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라부아지에는
원소 개념을 설명함에 있어서 중요한 과학자예요. 바로 물 분해 실험을 통해서 물이 원소가 아니다라는 걸 밝혀냈어요. 선생님이 결론을 먼저 말했는데요. 라부아지에의 실험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과정은 학습지에 있어요. 자, 여기 학습지에 보면은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을 여러분이 보기 힘들 것 같아서 선생님이 큰 그림을 준비해 왔어요. 자, 여기 있습니다. 실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에 상단 보면 주전자에서 물이 또르르 흐르고 있고요. 이게 바로 주철관과 연결되어 있네요. 주철관이라고 하는 거는 주철로 만들어진 관이에요. 이 관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벽화로에 있는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곳을 지나게 됩니다. 그럼 이 주철관이 아주 뜨거워지겠죠? 이 뜨거워진 주철관에 통과하는 물 또한 뜨거울 거예요. 그런데 이게 관을 통과하고 있는데 이 관은 냉각수라는 통에 담겨져 있어요. 냉각수라고 하는 거는 이 통 안에 차가운 물이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뜨거운 물이 점점 식으면서 일부는 이 병에 모이게 될 거고 또 일부는 관을 따라서 여기 위에 있는 관에 모이게 될 겁니다. 자, 실험 결과를 보면요. 주철관을 가만히 살펴봤더니 주철관은 선생님 녹이 슬어 있어요. 여기 있는 병에는 기포가 뽀글뽀글 올라오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철관을 녹슬게 하는 물질과 뽀글뽀글 기포가 생겼는데 이 기포의 물질은 과연 무엇이냐 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되죠. 자, 우선 주철관을 녹슬게 하는 것은요. 산소가 결합했기 때문에 녹이 슬더라. 반면에 마지막 병의 뽀글뽀글 기포에다가 성냥불을 가까이 댔더니 펑 하는 소리를 내면서 더 활활 타오르더래요. 그럼 이거는 무엇 때문이냐? 여기에 수소 기체가 모였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자, 우리가 여기 물을 넣는 거 말고 다른 물질을 넣었나요? 아니요. 물을 넣었더니 무엇과 무엇이 생겨나더라? 산소와 수소가 생겨나더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실험의 결과, 우리 해석을 해보면요. 물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과 무엇으로 나누어진다? 맞아요. 산소와 수소로 나누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게 아주 오래전 기원전 384년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 4가지라고 했는데 그 중에 물이라고 했어요. 즉 기본 성분이 물이라고 하는 거는 물이 다른 것으로 나누어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근데 실험을 통해서 밝혀낸 것은 물이라고 하는 거는 산소와 수소로 나눌 수 있더라. 그 말은 뭐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물이 원소라고 하는 생각이 틀렸다라는 걸 실험을 통해서 밝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라부아지에는 33가지의 원소를 제시하게 돼요. 33가지 원소는요, 수소, 산소, 질소 뿐만 아니라 열, 빛 등등등의 것들이 있어요. 현대에 생각하는 원소랑은 약간 다르지만 라부아지에는 실험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밝혀내게 됩니다. 자, 시간이 더 흘러서요. 돌턴이라는 과학자가 원소 기호를 제시하게 돼요. 원소 기호가 지금 사용하는 것과는 약간 다른 원형 모형의 원소 기호를 제시하게 됩니다. 자, 돌턴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돌턴의 원소 기호는요, 예를 들어 구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금은 이렇게, 철은 이렇게 적자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현대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원소 기호는 돌턴 할아버지 것이 아니라 베르셀리우스라는 과학자가 제시한 원소 기호예요. 베르셀리우스는요, 이렇게 생겼고요. 베르셀리우스는 원소의 라틴어 첫 글자를 따서 기호로 표시했어요. 예를 들어 수소 같은 경우는요, 하이드로젠의 산소는 옥시즌의 O, 질소는 나이트로젠의 N,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돼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 원소 기호들을 한 번쯤 본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요. 처음 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단원을 선생님과 함께 배우고 나면 원소 기호들과 친해지게 될 테니까 낯설어하지 말고 주의 깊게 보도록 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원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대체 원소가 무엇이냐라는 걸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학습지로 돌아가서요. 자, 중간에 보면 자, 이 땡땡의 발견입니다. 자, 원소의 발견 해볼게요. 자, 1번은요. 라부아지의 실험 되어 있네요. 자, 여기 옆에 라부아지 있죠? 선생님이 좀 전에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물이 주철관을 통과할 때 무엇과 무엇으로 나누어진다? 수소와 산소로 나누어진다. 주철관은 녹이 슬어서 산소가, 마지막에는 불타는 기체인 수소가 관찰되더라. 자, 라부아제 실험 땡땡. 라부아제는요, 자, 물을 분해했어요. 무엇으로 분해했죠? 수소와 산소로 분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분해돼서 나오는 이 수소와 산소는 다른 물질로 분해가 되는 것들이 아니죠.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다. 자, 결론 땡땡땡. 물은 원소다 아니다? 아니다. 그죠? 자, 2번. 자, 원소가 무엇이냐? 한번 정의 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 그려주고요. 자, 원소라고 하는 거는요,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으면서, 자,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3. 물을 이루는 원소는요, 수소와 산소가 되고요. 자, 그러면 물은 원소가 아니고 수소와 산소가 결합된 화합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수소와 산소는요, 어떠한 방법으로도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어요. 선생님 질문 있어요. 아직 원소를 분해하는 방법을 발견하지 못한 거 아닌가요? 제가 과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수소 원소를 더 작게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게요. 어떻게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미안하지만 진짜 분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수소, 원소 이런 것들은 각각의 기본 성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분해가 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4 볼게요.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의 종류는요, 무려 118가지예요. 그 중에서 90여 가지, 예를 들어 수소, 산소, 탄소, 알루미늄 같은 90여 가지는 자연에서 발견이 된 것들이고요. 나머지 20여 가지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건데요. 인공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참고로 알고 있으세요? 가속기나 원자로를 이용해서 핵반응을 시켜요. 그러면은 방사성 원소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원소들이에요. 자,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의 종류가 118가지라고 했는데요. 이 원소들을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물질이 만들어져요. 자, 밑에 3. 우리 주변의 물질을 이루는 원소를 찾아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들도 있고요. 2가지 이상 결합돼서
만들어진 물질도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다이아몬드나 연필심 같은 경우는요, 탄소로 이루어진 물질들이에요. 밑에 과자봉지 충전 기체, 우리 알고 있죠? 맞아요. 질소예요. 질소를 산 건지 과자를 산 건지 헷갈리는. 자, 산소 기체는 맞아요. 산소 있고요. 자, 두 가지 이상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의 예. 유리 같은 경우는 규소와 산소 등등. 페트병 같은 경우는 탄소, 수소, 산소 등등. 자, 아래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자, 이름에서 알 수 있어요. 이산화탄소니까 우선 탄소가 들어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산화, 산소가 있고 앞에 2라고 하는 거는 숫자 2, 산소가 두 개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래의 치약 같은 경우는 플로린, 나트륨, 탄소, 수소 등등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아래에 있어요. 모든 물질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성분 무엇이라고요?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자, 아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기. 자, 첫 번째, 건물, 다리, 철근, 철도, 레일에 이용한다. 어떤 원소일까요? 바로 철이에요. 철 적어주시고요. 자, 두 번째, 전선에 이용한다. 붉은색 고체 금속이고요. 전기가 잘 통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전선에 이용을 하는 거고요. 뭐냐면 구리예요. 구리. 자, 세 번째, 알루미늄 호일에 사용한다. 여기서 알루미늄 박이라고 하는 거는요, 박은 얇은 그 껍질 같은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알루미늄 호일에 이용한다. 무엇이죠? 맞아요. 알루미늄이에요. 알루미늄. 자, 네 번째, 반도체 소자에 이용을 합니다. 뭐냐면, 교소. 교소. 자, 다섯 번째, 장신구에 이용을 하네요. 노란색 광택이 나고요. 변하지 않는 성질이 있어요. 바로 네, 금이에요. 금. 마지막, 비행기의 충전 기체로 이용한다. 가볍기 때문에 비행선이나 풍선에 있는 충전 기체로 사용할 수 있어요. 바로 네, 헬륨이에요. 헬륨. 자, 이렇게 우리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원소들을 학습지를 통해서 알아봤고요. 선생님이 수업을 마무리해 짓기 전에 간단한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자, 선생님이 여기 노트에다가 한번 적으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주에서 가장 많은 원소는 무엇일까요? 이 광대한 우주에는 다양한 원소들이 있을 텐데 가장 많이 차지하는 원소는 바로 수소예요. 우주 질량의 75%를 차지한대요. 물을 만들기 때문에 생명에 필수적이죠. 자, 그러면 지구를 봤을 때 지구 전체에 가장 많은 원소는 철이라고 해요. 지구는요,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을 점점 들어가 보면요, 가운데에 핵이 있어요. 이 단단한 핵은요, 철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구에서 가장 많은 원소는 바로 철이에요. 약 35%가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지구의 지각에서 봤을 때는요, 가장 많은 원소가 산소예요. 47%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구의 대기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원소는요, 바로 질소라고 해요. 약 78%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우리가 오늘 수업에서 했던 것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기본 성분은 무엇이라고 했죠? 맞습니다. 원소라고 했고요. 원소에 대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바로 라부아지의 실험이었고요. 라부아지의 실험을 통해서 물은 원소다 아니다? 아니다. 물을 이루는 원소는 수소와 산소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 학습지 아래에 보면요. 배움 일기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면서 느꼈던 점을 아래에 적어주면 되는데요. 부담 갖지 말고 이 수업의 포인트라든지 다음에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것들 혹은 문제를 풀면서 자주 틀렸던 부분들을 메모를 해두면 나중에 시험 기간에 공부하기에 아주 좋은 영양분이 될 거예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원소들을 한번 확인해 보자.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